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사일지의 김보람입니다. 국내 증시 전체적인 숨고르기 양상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반등하나 싶었던 코스피 지수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장중에는 213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1분기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공개한 조선주와 건설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이 이렇게 숨고르기에 들어가자 증권주에도 힘이 쭉 빠지는 모습입니다. 700선 위에서 이제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코스닥 마찬가지로 쉽게 700선 위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장중에는 1% 이상 밀리면서 68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개인 쪽에서 매수 물량을 확대해 나가면서 양시장 모두 낙폭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2130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690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뒤에 자세하게 나눠보면서 어떤 종목 사야 할까 한 종목만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멘토부터 소개하지요. 퍼즐 이론으로 성공 투자를 이끄는 저평가 우량 급등주 분석 전문가 황민영 멘토 오늘 함께합니다. 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2130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코스닥에 이어서 코스피에 대한 조정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 가운데서는 그동안 탑3였던 증권, 조선, 건설 정말 많이 밀리거든요. 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오전장에 좀 크게 밀렸던 흐름 자체를 조금씩 돌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특히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 본다면 조선주, 삼성중업이 이제 어닝 쇼크를 발표하고 나서 조선주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지금 시장 종목들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조선주에 대한 그 회복 신호 자체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1분기가 실적의 바닥일지 아니면 2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악화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명이 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제 제 시각으로 봤을 때 조선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1분기 실적이 바닥이다라고 인식을 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2분기 또는 3분기까지도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쉬는 구간이 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오늘 뭐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서 다시 주식시장하고 같이 이제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인 증권주 역시도 오늘 약세권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또 건설주 쪽에서도 오늘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건설주 쪽에서 본다면 최근에 현대건설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예상치보다는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 쪽으로 분류를 해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건설주의 경우에는 지금 조선 업종하고 좀 차별화되게 좀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예상치를 충족 못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하락 이후에 다시 또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건설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꾸준하게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저평가 구간 안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은 조금씩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건설주의 조정폭은 짧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다. 잠시 뒤에 현대건설에 대한 AS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현재 1%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장 전에 1분기 확정 실적을 공개했는데 영업이익이 6조 원대로 회복하면서 V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까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 선전하더라고요. 네. 역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다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쪽에서는 역시 이제 지난해 갤럭시 노트 4의 출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선방했던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6 신제품 출시가 됐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 이유 자체로 본다면 그동안 이제 주가의 조정 자체가 좀 과도하게 많이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갤럭시 S6에 대한 신제품 출시 효과가 예상보다는 아직 미흡하지만 그래도 네. 꾸준하게 이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면 부동의 1위로서 지금 시장에서의 그 장악력과 함께 삼성전자의 뭐 추가적인 그 반등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요, 거래소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선물 네. 쪽에서는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선물 쪽에서의 매도 자체가 어찌 보면 삼성전자의 또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고요. 황민영 멘토님 포트폴리오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현대건설 지난주까지 22%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요. 24일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조금씩 내리고 있다는 점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8% 수익, 이어서 대삭은 15%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대웅제약이 지난주에 1차 목표가를 장중에 잠깐 터치를 했었던 종목이죠. 하지만 상승폭은 조금 줄었어요. 6.6% 정도입니다. 현대위아, 엔저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면서 어제 오늘 주가는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8.5%의 수익을 내주는 종목이고요. 지난주에 담았던 NC소프트 살펴볼까요? 신규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일주일 만에 현재 10% 주자릿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황민정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현대건설부터 살펴볼까요? 조금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아직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 목표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건설주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잡아드렸는데, 현대건설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예상보다 실적이 좀 저조하다. 네. 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저조할 것이냐, 아니면 1분기의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2분기, 3분기의 실적이 개선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현대건설, 건설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이 만약에 이제 1분기 실적이 저조하다면 2분기, 3분기부터는 계속해서 실적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단기에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폭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1분기 실적을 끝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을 좀 예상을 해봤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제 침체 국면에 빠지다 보니까 같이 또 동반해서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제가 이제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거에 훨씬 더 현대건설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큰 수익으로 가져가시는데 오히려 더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보유 관점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추천드리고 나서 이제 오늘 사실 대상이 장중에 2.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의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달성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하게 한 번에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상승폭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자체가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어떤 기조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수출주에 대한 우려감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내수 관련주인 이제 대상, 음식료 업체들에도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상은 역시 보유 관점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대웅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대웅제약. 현재 뭐 제약업종, 바로 이제 전날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제약업종인 화이자의 실적 발표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약업종에 대한 아직 의견 자체는, 매수 이후에 보유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제약 역시도 현재 구간에서 역시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끌고 가신다면 역시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기존 전략 그대로 가져가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는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강하게 급반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2거래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 조정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저평가된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위아 역시도 만약에 조정이 발생된다 그러면 당연히 담아야 되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현대위아 역시도 보유 관점에서 더욱더 기간을 두고 이제 끌고 가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 NC소프트입니다. 추천드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단기에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따라붙는 전략보다는 현재 보유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그대로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가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황민영 멘토님의 종목들은 문제없다. 그대로 홀딩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궁금해지는데요. 항상 먼저 공개하기 전에 힌트 하나 해주시잖아요. 네. 오늘 종목 힌트 한번 주시죠. 자, 오늘 종목 힌트는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욕탕이네요. 네, 목욕탕. 이 옆탕이고 이제 남탕인데요. 네. 네. 어릴 적에 이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부모님께서 혹시 뭐 사주셨던 음료수가 있습니까? 저 바나나 우유. 아, 바나나 우유요? 저 그것 때문에 목욕탕 잘 갔어요. 그렇죠. 저도 역시 이제 그 바나나 우유를 항상 목욕이 끝나고 나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종목인지 눈치를 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때 먹었던 그
바나나 우유, 네. 옛 추억이 서린 바로 종목, 바로 빙그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죠. 벌써 공개해 주셨어요. 통시지 볼게요. 네, 황민영 멘토가 오늘 선택한 오늘의 종목은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여름이 오기 전에 포트를 뜨겁게 달궈줄 빙그레입니다. 제가 공개해야 하는데 먼저 공개해 주시면 어떡해요. 네, 전문가들 요새 보니까요. 네. 대형주 중에 내수주 많이 주목하시더라고요. 대상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빙그레 들고 오셨는데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네. 올해 여름은 더 뜨거울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빙과류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내수 쪽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내수주, 단순한 내수주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종목을 가져오진 않죠. 저는 네. 이제 또 다른 면부에서 이 빙그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빙그레를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한 이유 자체를 이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더위입니다. 예년보다 네. 또 일찍 더위가 또 찾아왔죠. 네, 4월부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같아요, 벌써.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6에서 27도까지 네, 올해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인 자체가 이제 따뜻한 남쪽 기단하고 이제 이동 고기압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은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 단순하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런 이제 이동성 고기압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전역으로 지금 더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지구 온난화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지구 온난화 이 문제 자체가 결국은 지금 더위에 대한 어떤 영향권 자체가 좀 길어지고 있는 네,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다라는 개념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이제 빙과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성장성은 조금씩 확보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네. 더 많은 판매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빙그레에 대해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사실 뭐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기업이 이제 돈을 어떻게 이제 많이 버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팔리는 제품을 생산해서 제품을 많이 파는 경우 역시 수요가 발생됐을 때 당연히 어느 정도의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죠? 가격이 올라갔을 때도 역시 수요가 그만큼 네. 많이 발생됩니다. 뭐 제품에 대해서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 말고요. 지금 빙그레 이 기업이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유음료 사업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바나나 맛 우유가 보이죠. 그 다음에 네. 아이스크림 사업 부분. 우리가 이제 함께 먹는 아이스크림, 바로 투게더. 기억나시죠? 네. 네, 그리고 메로나 전 좋아하는데, 메로나 역시도 이제 많이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입니다. 그 다음에 스낵류도 역시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 내수 쪽으로 주목한다면 역시 이제 스낵 쪽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집중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계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유음료 쪽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제 수요가 또 증가하는 그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 아이스크림, 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대 중간에 아이스크림. 그렇죠. 막대가 꽂아져 있죠. 네. 이 바 아이스크림이 최근에 가격 인상이 됐습니다. 3월에 인상됐죠. 네, 맞습니다. 3월 말에 바 아이스크림 가격이 평균 15에서 16% 인상이 됐죠. 네. 결국은 이제 제품의 판매 단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개선됐다. 이게 결국 실적으로 반영되는 그 효과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두 번째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 가지 더. 요즘에 이제 화장품주들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죠? 유커들 때문에. 네, 그리고 중국에서. 화장품주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게 바로 의류주였죠. 예. 저 MK 트렌드라든지 베이지가우스, 뭐 최근에 거의 상한가까지 기록했던 그런 종목인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로 잡아드릴 게 바로 중국입니다. 예.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 대웅제약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겠다. 네. 그죠? 화장품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빙그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에 대한 이슈를 단순하게 화장품이나 그 코스닥 중소기업들에서만 찾을 필요가 없고, 이 빙그레, 이 대형주 안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슈를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우리가 목욕탕에서 목욕이 네, 끝나고 바나나 나서 우유. 네, 바나나 우유를 즐겨 먹었던 것처럼 네. 화면 잠깐 이제 보시죠. 바나나 우유. 이게 이 바나나 우유가 중국 쪽에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옆에 이제 소녀시대가 있죠. 사진 훈훈하네요. 네, 제가 봤을 때 훈훈한데 이쪽을 보고 훈훈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쪽 보고 훈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 아시죠? 누구신지. 네, 굳이 이민호 말씀을 씨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남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바나나 맛 우유를 이제 선전하고 있는, 광고하고 있는 이 한류스타를 보시면 이제 소녀시대. 이 소녀시대와 그 다음에 이 남성분의, 그 마케팅 이민호 효과로 씨라고 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민호 씨. 네, 알겠습니다. 이 마케팅 효과로 인해서 한류 열풍의 중심이었던 이제 바나나 우유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기관에서 이제 조사한 그 네. 결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젊은 한류 스타를 통해서 이제 20, 30대 정도의 그 여성분들한테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쪽에서 관광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노동절 연휴잖아요,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릴 거 어떻게 아시고 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요, 이제 CU 편의점 아시죠? 네. 네, CU 편의점이 지난 1분기, 1월부터 이제 3월달까지 중심으로 해서, 은령카드라는 이제 그 중국 신용카드입니다. 네. 은령카드의 그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했을 때 57%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그만큼 중국 쪽에서 방문객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거고, 네. 그만큼 또 편의점에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은령카드로 이제 지출한 그 부분 중에서 CU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있어요. 바나나 우유예요? 그 상품이 바로 바나나 우유입니다. 예. 그 두 번째가 바로 메론맛 우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바나나맛 우유는 거의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명동을 갔는데요. 과거에 명동 가면은 그 중국인 분들이 네. 쇼핑백을 이제 들고 한 손에는 네, 핫도그 같은 걸 물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죠? 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제가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또 밥솥을 들고 네. 왼손에는 뭘 들고 있다? 바나나 바로 바나나 우유를 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맛있나? 네, 그만큼 이제 바나나 우유 많이 드셨잖아요. 그죠? 네. 네, 제가 오늘 사갖고 오려다가 참았습니다. 네, 먹고 싶어질까봐. 그래서 그래요? 이 바나나 우유가 그만큼 네. 근데 한국인들의 그 입맛을 사로잡은 만큼 중국 쪽에서도 중국인들의 입맛을 많이 사로잡고 있다. 그리고 네. 환율에 대한 효과 역시도 지금 현재 내수 관련주인 이 빙그레에 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계절이 변합니다. 이 계절 변화에 맞게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날씨가 따뜻할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바로 빙그레이기 때문에 네.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 빙그레에 대해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여름을 노려보고 빙그레를 투자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은가요? 여름 오기 직전 아니면 여름에 대한 수요가 공개되는 실적 발표 이후인가요?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애매한 네. 애매한 그 애매한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가느냐? 기간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여름까지는 당연히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름이라고 한다면 이제 8월 정도가 되겠죠. 지금 이제 4월인데, 그죠?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빙그레가 사실 그 여름이라고 우리가 또 바나나 우유를 여름에만 먹는 건 아니죠, 그죠? 목욕탕은 1년 6년, 365일 다 가니까요. 여름에만 가시는 분들. 네, 목욕탕이 쉬는 날은 역시 이제 팔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목욕탕이 쉬지 않는 한도 네. 내에서는 계속해서 판매가 증가할 거고, 네. 그리고 뭐 찜질방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동안. 네. 중국인 꾸준하게. 수요 무시 네, 못하지요. 또 중국인 수요 역시도 좋은 하나의 모멘텀이 될 거고요. 그다음 노동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네. 바로 코앞에 노동절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슈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 기업을 바라보시고 한 8월 정도까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빙그레 하면은 중국에 대한 인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도 될 것이고 또 여름 성수기까지 본다면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적 확인해 보면서 차트도 열어보죠. 네, 실적부터 확인해 보죠. 빙그레 실적을 잠깐 체크해 보면요. 네.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매출액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8천억 정도의 이제 매출액이 달성이 됐고요. 2014년도에 역시 8,060억에서 8,200억 정도까지 이제 210억 정도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 역시 중국 쪽에서의 어떤 폭발적인 수요를 예상하고요. 8,490억 정도의 예상치가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식료 업체들 지금 영업이익률 보시게 되면은 현재 5% 내지는 6% 정도대의 영업이익률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역시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사실 실적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내수 소비가 침체가 됐었죠. 네. 네, 그런 영향 때문에 일시적인 어느 정도의 실적 저하가 좀 나타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소비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빙그레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빙그레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87,400원 정도의 가격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 길게 한번 보시죠. 주봉으로 해서 좀 길게 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지금 주가의 위치 자체가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고점 자리가 지금 2013년도에 14만원 정도의 그 고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는 87,000원입니다. 네. 이제 흐름 자체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그 초입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당연히 추가적인 그 반등 여력으로 본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도 확인해 볼까요? 네,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죠. 투자자별로 이제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빙그레의 지금 현재 수급을 확인해 봤을 때 외국인 쪽보다는 기관 쪽에서의 관심이 좀 많은 종목입니다. 네. 기관 쪽에서 지금 최근에 24일 날 거래가 들어온 상황이고 27일 그리고 28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금융투자 쪽에서도 꾸준하게 관심과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연기금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매수 가담이 들어오면서 지금 중요한 건 이제 기관들 수급의 특징이 좀 빠르다는 거죠. 네. 네, 대형주지만 이 빙그레 역시도 이제 노동절과 휴일과 맞물려서 좀 한 번에 빠른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죠. 자, 현재 주가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제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가 올라갔다 밀렸다 다시 올라가면서 고점을 높였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 눌림목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네. 하지만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사실 몇 거래 정도 좀 위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조정 국면이 좀 진행이 된 상황이었고요. 빙그레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흐름으로 따져 본다면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도 저점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이제 종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조정 자체가 이제 한 번 더 조정이 발생되게 된다면 한 85,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한번 눌림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매수가를 선정해 드릴 때는요. 이 눌림목 자리 85,000원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87,400원 정도인데요. 네. 네, 87,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매수 밴드를 잡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을 이제 샀을 때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한번 끌고 가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저는 지금 8월 달까지 일단 예상을 해봤을 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중국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시장에서 이제 반등을 모색했다는 점을 이제 감안해 본다면 12만 원 정도 자리가 지금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빙그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니까 저는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예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이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주가가 변동성이 발생돼서 한 번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빙그레는 지금 가격대가 87,400원인데요. 저는 네. 이제 83,000원 정도가 적절한 그 손절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83,000원 정도 자리를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빙그레의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은 아니고요. 85,000원에서 87,000원대 조금 조정받았을 때 분할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8월 정도까지 내다본다면 탄력적인 상승 12만 원까지 가능하다. 손절 가격은 83,000원으로 리스크 관리 들어가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강연회 준비하신다면서요. 살짝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예. 연휴인데요. 그때 이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2시부터 4시까지 저하고 예병군 멘토님 둘이서 합동 강연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휴일날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는 만큼 저희도 역시 소중한 시간을 내겠죠. 네. 그래서 둘 다 서로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오시면 이번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 자리를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장소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하나의 투지점 공덕지점이고요. 지하철역으로 봤을 때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바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뵈실 분들도 찾아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료 공개 방송 하신다면서요? 네, 시장이 오늘 변동성이 좀 큽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큰데 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장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지는 제가 잠시 후 3시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테니까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세일즈 수익률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희 종목 세일즈 게시판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